네,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의 바깥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뼈 골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코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몸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고 그 구조가 속에 있는 그 비중격이라는 기둥이 있고 바깥에 뼈랑 연골들이 지붕처럼 올라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코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골절이 일어날 때 가장 잘 부러지는 뼈는 바로 이 코뼈입니다. 이 코뼈가 깨지는 일은, 비골 골절이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이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지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코뼈 골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뼈가 이렇게 어쨌든 코뼈가 깨지려고 하면, 비골 골절이 일어나려고 하면 외부에 충격이 있어야 이제 깨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났을 때 코가 맹맹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것만 가지고 내가 코뼈가 깨졌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코뼈가 깨졌는지 이런 걸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가 부딪히면 일단 얼얼한 느낌이 들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타박상에도 코가 붓긴 합니다만 뼈가 깨지게 되면 생각보다 코가 많이 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 안에서 뽀그락거리는, 그러니까 연발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으면서 공기나 밑에 있는 이 연조직들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연발음이라고 하는 게 들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멍이 드는데, 코 주변에 멍이 들기도 하지만 이 눈 주변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는 눈 주변에 있는 피부가 가장 얇기 때문에 어떤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직액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눈 주변이 붓기 때문에 눈 주변에 멍이 들거나 이럴 때는 또 비골 골절을 또 의심해 보기도 해야 되고요. 또 다쳤을 때,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 코에 나오는 분비물이 붉게 나온다, 피에 물들어서 나온다, 이랬을 때도 또 비골 골절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병원을 내원하셔서,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학적 검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봤던 증상들이 정말 골절이 일어났는지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체크를 하고요. 코 내시경을 사용해서 코 안쪽에 상처가 있는지, 구조가 무너졌는지들을 확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를 찍어서 이 구조의 서로 연관관계를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엑스레이로도 확인이 되지만 뼈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밀한 CT를 보통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골 골절이 확인이 됐다, 내가 코뼈가 깨졌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뼈가 깨졌을 때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이런 이벤트가 있고 검사를 해서 코뼈가 깨졌다고 느꼈을 때, 진단이 됐을 때 다친 환자분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깨지면 어때? 뭐 내 콘데. 또 남자분들 중에는 좀 험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건 본인 선택이죠.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방법은 이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코뼈가 깨지거나 연골이 찢어지거나 이런 비골 골절이 생겼을 때, 코가 깨졌을 때 그 깨진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게 원래 위치에서 변형이 오면 그 깨진 부분이 다시 힐링되기 위해서, 재생되기 위해서 새살이 자라고 흡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구조가 깨지게 되면은 그 부위에 변형이 오기가 쉽게 되는 거죠. 바깥 코에 변형이 오는 것만은 상관이 없는데 대개 코가 깨졌을 땐 그 안에 있는 구조들도 같이 변형이 오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들이 같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아의 경우에 그린 스틱 프랙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있고 연골이 있으면 그걸 덮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걔네가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금 가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큰 변형이 오진 않았고 거의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성장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기다려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의 옵션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그 부러져 있는 뼈를 최대한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깨진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변형이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깨져서 변형이 어느 정도 이상이 와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서 많이 돌아가 있거나 다른 부위로 튀거나 이럴 때는 그걸 최대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힐링 그런 과정을 그 치유 과정에서 새살이 자라고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모양의 변화가 올 확률이 훨씬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기다릴지 아니면 비골골절을 정복할지의 첫 번째, 두 번째의 가장 큰 기준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접시가 있는데 접시가 땅에 딱 떨어지면서 깨졌는데 그 접시가 파삭하고 깨지면서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크게 변형이 오지 않았느냐, 아니면 깨졌는데 그 파편이 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다릴지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골이 깨졌을 때 그 코의 지붕을 맞춰주는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돼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비골골절 정복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냥 기다란 긴 이런 겸자 같은 거를 그 골절이 생긴 부위까지 넣어서 그 부러져 있던 부분들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쪽에 이런 절개를 하고 뼈들을 조각을 다 맞추고 다시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비중격과 비골골절을 같이 교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코의 구조상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손상을 받게 되면 지붕만 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대개 그 기둥이 잘못되는 경우가 같이 동반의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 비중격의 뒤에 있는 사골판이라고 하는 뼈가 깨지게 되는데 보고에 따라서는 30~40% 이상에서는 사골판이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바로 잡고 그 위에 있는 이 지붕을 바로 잡아야, 비골골절을 잡아야 이게 재발을 안 하고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은 그 기둥을 바로 잡고 위에 있는 지붕을 같이 잡아주는 거죠. 또 네 번째 방법은 그렇게 다쳤을 때 그 기둥과 지붕을 잡을 때 아예 그냥 그 코의 모양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코 성형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가 다쳤을 때 그 다친 정도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만약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언제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제일 좋은 시간은, 골든타임은 우리가 수상 후 3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3시간 안에 수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붓기가 생기기 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치고 나서 3시간 안에 수술을 받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죠. 그렇게 하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수술은 수상 후 일주일 전후로 하게 됩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3일에서 7일,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 5에서 10일 정도 내에 하라고 돼 있어서 일주일 전후로 보통 수술을 받게 되고요. 늦어도 2주 안에는 수술적인 처치를 결정했을 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코를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그 미용 수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점을 빼도 6주가 지나야 다 굳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유화라고 하는 그 힐링 과정이, 재생 과정이 6주가 돼야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힐링 프로세스의 90% 가까이가 첫 2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2주간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코뼈가 다쳤을 때도 이거는 몸에 손상이 온 거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그 상태 그대로 섬유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섬유화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기 전에 모양을 원상태로 정확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수술이 끝난 후에는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는가 살펴보면 수술한 날보다는 사실 그 다음 날이 되게 더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코 안은 수술을 하고 났기 때문에 코 안에 이게 비충혈제라고 하는 솜 같은 걸로 코를 받쳐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숨을 좀 코로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집중력이 조금 나빠지고 머리도 좀 멍띵해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깥쪽 코에 마찬가지로 그 코 안에 솜을 넣어서 고정을 하듯이 이런 보호대 같은 알루미늄이나 다른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보호대로 코를 덮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를 밖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게 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2, 3일 정도에 그걸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좀 불편한 게 있으실 거고 2주 정도 내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수술을 했을 때는 2주 정도가 지나면 다 굳게 되고 한 6주 정도는 내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코뼈가 다치는 거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구조가 잘못되어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 속안의 구조를 잘 잡아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있으니 다쳤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의 바깥쪽이 깨졌을 때 우리 바깥에 있는 코의 지붕, 비골과 비골 골절이 왔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질환이 일어나기 전에 코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평상시에 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에 대해서 아리송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